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하루 만에 원거리 방식으로. 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기자들 또 만나서 이야기했죠? 네, 이른바 도스태핑, 이제 사실 출근길 약식 기자 간담회인데요. 네. 어제 발표된 게 어제 없었습니다. 왜 그러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당분간 도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됐는데 네. 하루 만에 재개가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은 이쪽에 몰려 있는데 한 7, 8m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금 큰 목소리로 대통령님 질문 받아주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오간 거죠. 네, 종전에는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좀 멀리 저 멈춰 서서 자, 크게 질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네, 두 가지가 주요하게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어떻게 할 거냐. 어제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는데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하고 네.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민생 경제 문제였어요. 경제 위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으로 방역과 경제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멈췄을 때 명분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는 계속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네네. 언제 재개할지 모르겠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하루 만에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이 정도로 계속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의 좀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 중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보시면 대통령은 마스크도 하고 거리도 두고 안전해 보이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안전은 별로 보장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정도 거리에서 계속할 수 있고요. 기자 여러분이 좀 괜찮아지면 이 앞에 포토라인을 칩시다 했으니까 도어 스태핑은 계속한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로 읽힙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 또 알아볼까요? 두 번째 네. 주제. 자, 2배씩 급증, 위험도 증가. 네. 코로나 문제죠. 본격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V 곡선 그리고 있다. 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연해졌습니다. 오늘 3만 7천 명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간 단위로 보면요. 이번 주 확진자가 지난주 확진자의 2.1배, 두 주 전 지지난주 확진자의 3.8배, 거의 2배씩 주간 단위로 더블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2배씩 증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 좋은 징후는 뭐냐면 또 이제 오늘 발표된 바 감염 재생산 지수, 예전엔 이 R값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1.40이에요. 그럼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 이상 1.4명을 감염시킨다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높아질 것이고 네. 지금 WHO가 가장 우려하는 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확 수십만 명까지 확산세가 갔는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등장했는데 이 BA.5 이게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바이러스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PCR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신속 항원 키트를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걸렸는데도 또 모르고 넘어가거나 걸렸는데도 검사를 회피하고 넘어가거나 네.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 이 환경적인 문제도 짚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재택 치료하게 되면 이제 치료 비용도 본인 부담하게 네. 되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검사 피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대로 가면 방역 조치가 또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일 이제 관련 방역 조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그 감염병 위기 대응 팀이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고 하나는 사회경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13명으로 구성된 이 방역 의료 전문가들이 지금 검토한 내용이 내일 무엇일까인데 우선은 기본 수칙은 강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대 수칙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인데 자, 마스크 쓰기가 야외에서는 지금 해제돼 있단 말이죠. 근데 실외에서도 다시 쓰도록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보도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내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4차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전 국민 대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망률은 역시 고령자에게서 치명률이 급증해요. 네. 80대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대 이상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에게 4차 백신을 이제 투약할 것인가의 결정 사항인데 이걸 어쩌면 한 50대 이상으로 조금 확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영업 제한이라든가 또는 모임 인원 제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영업자분들 정말 예. 예민하잖아요, 그 문제.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방역 다음에 민생경제를 언급했는데
이게 자영업자의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방식의 거리두기는 내일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대선 국면에서도 전 정권의 정치 방역 정말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내일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네, 수사권 축소 첫 공개 변론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진행이 됐어요. 네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검찰의 이제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군데서 권한쟁의 소송 심판을 청구했어요. 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했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건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청구인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주혜 의원, 피청구인은 민주당입니다. 추진한 쪽이니까 이쪽에서는 박주민, 송기현 의원 이렇게 이제 출석을 했고요. 오후에 변론이 이제 이어졌는데 주요 쟁점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고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게 안건 심의 조정위에 들어갔다. 이건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르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한 게 절차상의 문제이지 않소 하는 공방이거든요. 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뭐 향후에 인용하게 될지 기각하게 될지 각하하게 될지 결정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첫 공개 변론 주장이 이제 오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심의를 하겠죠. 결과는 네.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겁니다. 음.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우회전 시 우선 멈춤. 이거 예. 정말 궁금해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게 간단합니다. 저는 룰을 쭉 복잡한 걸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간단해요. 우리가 우회전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면 네. 그리고 뭐 이게 이 주변 상황을 운전자가 보면서 사람 없네 혹은 사람이 지나고 있지만 뭐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대충 지나다녔다면 반드시 한 번은 멈춰서 1, 2초 정도를 주변을 살피시고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거든요. 아니 근데 좀 네. 애매하긴 해요. 통행하고 있거나 네. 통행하려고 하는 때. 예,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자,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 사람이 당연하죠. 지나가니까. 네. 근데 사람이 지나가도 사이를 가는 차들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보행 중 사망의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그걸 떨어뜨려 보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뀐 법안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가 아니라 하려고 할 때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인도에 서 있어도 보행자가 서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 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멈춰야 사실. 됩니다.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그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일단 멈추고 봐야 예, 되겠네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데 안 건널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멈춘다. 사람 있으면 멈췄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고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이 없을 때, 자, 우회전 할 때도 한번 멈추셔서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이게 길을 건너려는 의도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데 이미 1, 2초 지나갑니다. 네. 그런 걸 진행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잠깐 한숨 멈췄다가 재출발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지 않으면 여차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없으면요. 그냥 가셔도 문제는 없겠어요. 서행으로 통과해도 문제는 없는. 네네. 그게 네. 파란불일,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거나 네. 혹은 아예 신호등이 없을 때도 사람이 완전히 없는 도로라면 그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네. 그냥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으면 건널려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렇더라도 일단 일시정지 하시는 게 한숨 쉬어간다. 네. 요거 만약 걸리시면요. 오늘부터 단속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뭐 셉니다. 네. 그러니까 범칙금 벌점도 중요한데 사람이 상하지 말게 하자. 이게 가장 큰 보행자 이유니까 우선 취지의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네. 없겠습니다. 일단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